2019년 출간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는 한국인은 우산을 무조건 독도라고 단정하는 일종의 나쁜 버릇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은 원래 나라 이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섬으로 간주하는 오해가 생겼다. 우산도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본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조선 왕조 임금으로서 독도 수호의 선구자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독도인 우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19년 4월 경기도 평구 영리에 무릉도 사람 17명이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지만 그 아무도 이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은 지방관리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기도 한길가가 이러한 처지인데 하물며 먼 지방이야 어떻겠느냐. 무릉도 사람들의 처지를 보니 지방 고을 백성들 중에 반드시 굶주린 자가 있을 것이니 세밀히 살피어서 곤란하고 궁핍한 일이 없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종대왕은 부왕인 태종의 무릉도 주민 쇄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1416년 태종의 명에 따라 김인우가 무릉도에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강원도 평의 사람인 김을지, 이만, 김울금 등을 모두 붙잡아 육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1423년 김을지 등 남녀 28명이 다시 무릉도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2년 후 1425년 김을지 등 7명은 자신들의 가족은 모두 무릉도에 남겨두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평해군 구미포에 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강원도 감사가 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 사실을 조정해 보고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삼척 사람으로 백기를 잘 알고 있었던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김인우가 무릉도 거주민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1425년 8월 안무사 김인우는 무기와 양식을 실은 병선 2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우는 무릉도를 수색하여 몰래 도망간 남녀 20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를 보고받은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김인우가 20여 사람을 데려왔으나 40여 사람을 잃었으니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김인우와 함께 수색에 나섰던 제가 풍랑을 맞아 난파되어 36명은 물에 빠져 죽었고 장을부 등 10명은 일본으로 표류하여 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표류한 군인들이 모두 사망한 줄 알고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김인우가 무릉도에서 잡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주참판은 지금 잡혀온 도망친 백성을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숨어 들어간 것도 아니다. 또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사면해 준 일도 있으니 새롭게 죄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충청도의 깊고 먼 산 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울릉도 주민의 세안 정책에 반대하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세종 19년 강원도 감사 유계문이 무릉도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치 생산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생산물도 많습니다. 백성을 모집하여 이주시키고 현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어 영동의 울타리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조정 대신들이 유계문의 건의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일찍이 왜구들이 날뛰어 대마도에 살면서도 영동을 침략하여 함길도까지 도적질하였다. 무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다. 만약 왜구들이 먼저 이 섬을 점령한다면 장래 어떠한 오한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토산물을 채취하고 목마장을 만들면 왜구들이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감사 유계문의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 1년 후 세종대왕은 남해와 조민을 무릉도 순신경찰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경찰관들은 무릉도에 몰래 숨어 살고 있던 66명을 잡아 데리고 오면서 특산물인 사철, 석종류, 전복, 흰대나무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울릉도 거주민 세원 정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울진현 동쪽 바다에 2개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1454년 세종
세종시록 지리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산도를 울릉도와 구분해서 기술하여 현재 독도에 대한 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세종시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를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관음도 내지 죽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음도와 죽도는 울릉도 주민들의 기후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이는 우산도는 현재 독도를 말합니다. 세종시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동해 바다에 떠도는 환상의 섬, 가공의 섬이 결코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 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